때 이 느린 학습자, 빠른 학습자를 제안해 주신 분이 장 위원장님이세요? 전데요? 아니요. 아, 여기였어요? 전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네.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뭐셨을까요? 제가 있는 강사로 있는 학원에서 빠른 학습자를 대처하다가 그 친구가 그만뒀고 느린 학습자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같은 클래스 안에서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자기 다른 타임으로 바꿔달라는 학부모를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똑같은 시선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어떤 상황들,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원 클래스여서 한 곳 안에서 이제 초등, 중등 이렇게 유아까지가 한꺼번에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지적으로 막 뭐 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 그거를 바꿔달라고 했던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학년, 5학년, 6학년 학부모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 친구는 2학년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막 하다가 제가요 막 이렇게 약간 막 톤이 바뀌고 갑자기 부산스럽게 하는 거를 불안하게 느끼면서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자기는 저 친구하고 같은 수업 클래스에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 클래스니까 그래서 막 요일을 바꾸고 타임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전담을 하게 돼서 그런 걸 조금 이제 눌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바라보는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좀 아유 우리 예나는 좀 아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아 이 친구는 이제 뭐 기질과 성향이 틀리고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해봤자 고학년 애들은 들으면 그게 뭔 말이야 서부터 해서 사실 받아들이는 게 그닥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더 부분들에 대한 게 지혜롭게 주변 할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같은 클래스에서 한 아이가 뭐 발달장애라든지 사실은 어떠한 그 장애에 대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또는 이런 큰 소리를 낸다니까 뭔가 다른 우리가 이제 차별할 수는 없까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들이 보기엔 다른 모습 양상들이 보이잖아요. 이럴 때 혹시 어떻게 나머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요즘 갑자기 그 그쵸, 생각이 그쵸. 학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솔직히 학교에서 얘네들이 그 과정을 지금 다 겪고 있어요. 다 느린 학습자가 있어. 그리고 제 수업에 들어오는 애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이 아이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사교육 부분에서는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온 공간에서 누구 때문에 그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건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는 그러면 선생님 그 원장님께서 클래스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좀 해보신 분 계실까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좀 분리해 본 적 있다. 없어요? 저는 분리는 안 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수업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 그 상태가 현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네. 또 혹시 저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같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가 있는데 그 빠른 학습자 친구가 이 친구를 이해하고 오히려 저한테 좀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도 그렇죠. 그 친구가 음,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근데 학교에서 자체의 성향이 그쵸. 학교에서 그렇게 있어요. 배웠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공교육에서 일반 아동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아동하고 이제 통합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통합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아와 그 다음에 장애아를 함께하는 공간들을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통합, 융합, 복합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근데 통합반은 보통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일반아와 장애아동이 함께 수업했을 때를 통합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반 아동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길러야 된다는 게 통합교육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발달의 다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아기서부터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우리 반에 피부가 검은 애도 있고 하얀 애도 있고 한 애들도 있으면 그냥 당연히 그런 애들이 사람인 줄 아는데
같은 민족끼리 살고 있다가 낯선 민족이면 뭐야?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통합기관을 운영을 해라가 국가에서는 가장 건강한 교육 과정이긴 하나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곳이라 그러면 사실은 아까 장현점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돈을 내고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별반 수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안에 큰 기관 안에서 뭐 유아도 있고 큰 애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분리를 좀 하는 편이긴 하죠. 요즘은 뭐 테이블을 분리한다든지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타임을 분리하든지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추세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그들의 대상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를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제일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다양한 설명들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오랜 경험 동안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 중에 가장 나은 건 뭐냐면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애들도 알고 있어요. 너 그림이 왜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아이가 왜 네, 저러는 것 저런 같아. 아 다른 애들한테? 그쵸. 그 느린학습자 그러니까 아이를. 선생님 쟤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저 애가 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서 어떤 게 넌 불편해? 넌 어떤 게 불편해?라고 하면 걔한테 질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왜 가져야 하냐면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 쟤 왜 저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편한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나는 제가 귀찮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거 같을까?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의 아이들이 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의식하게 되거든요. 나 좀 불편해요. 걔가 그러는데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들 나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나는 참고 있어. 근데 쟤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선생님 제질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본 건데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학원 운영하면서 사실 걔네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그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번 응대해주면 애들도 한번 땅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질문하고 던져놓으면 뭔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걔네들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도 알고.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이미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거기에 적응시키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 자 솔루션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할 거예요.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지로 보내주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갈 거지만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 느린 학습자, 빠른 학습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제 느린 학습자에서 아이들한테 약간 그 언어의 순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언어의 순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나 3학년 친구들이 생각보다 지금 더 빨리 이런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니까 쟤는 장애하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쟤는 뭐 약간 그렇게 약간 사실 발달 장애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막 임팩트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의 액센트 속에는 저 아이는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 발달 어떻게 해야 장애 될까? 어떻게 이 아이한테 장애인이잖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장애인인데 뭐 저도 그거를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요 태도가 좋아요. 근데 그래서 장애인은 아니야. 왜 못 카드가 알아? 안 나와. 느린 학습자는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경계성 장애인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요번에 애들이. 이제 느린 사실은 학습자 장애를 보면서 우리 때는 약간 여기서 말하는 느린 학습자가 장애를 아니 느린 그러니까 경계성 그 그쵸. 있어요. 좀 발달 장애가 애매하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애매한 4학년인데 1학년 같은 사람. 네, 맞아요. 4학년인데 1학년이야.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장애인이라고 어떻게 딱 확정질 때 걔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긴 아니라 이 아이도 그런 걸 확정되어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수준에 가면 비슷해질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자. 어. 카드가 알려주자. 어. 그게 카드가 되게 중요해요. 아, 등록증이 있어야 돼. 등록증, 장애인은 등록증이 나오고 사회 보호 아래 있어요. 하지만 쟤네들은 그 보호를 못 자, 받아요. 또 만약에 자, 누가 쟨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 뭐랄까요? 네가 생각하는 장애인이 뭔데? 또 우리 정선 선생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쟨 장애인이잖아요. 진짜 진짜 막 느낌이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 이게 사실은 되게 못할 또 그냥 그렇게 제 장애인이잖아요. 또 이랬어요. 제 장애인 아이 의사야 이래.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아직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하면 친구가 속상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 우리 선생님. 저도 비슷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 선생님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한테 혼을 왜 그렇잖아요. 일단 당황하니까. 우리가 당황하거든. 맞아요. 그렇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당황했다는 거죠. 그렇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F하고 저기 T가 나뉘는 것 같아 살짝. 아니, 저도 이 아이가 학습이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제가 이제 늘 설명을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경계성 지능인 또는 뭐 ADHD 이런 아이들은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이들은 그거를 이제 약간 아직 지식이 짧으니까 딱 극단적으로 장애인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얘네들은 느린 학습자야라고 설명했을 때 얘네들은 느린 학습자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 써요. 써요? 네. 인지. 왜냐하면 이제 자폐성 가진 친구들한테는 자폐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 다 해주고요. 이제 통합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때는 뭐 개나리반, 진달래반 이거를 통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친구들은 조금 느린 친구들이야. 그래서 느린 학습자라는 걸 지금 계속 인식 개선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학습의 격차가 많이 나서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학습이 빠른 아이와 학습이 느린 친구들하고 되게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가르치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학습이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정리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 아이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는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부터 내가 사실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성교육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되게 당황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제일 내 머릿속에 딱 집어야 될 거는 퀘스천이야. 왜 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은 정확하게 카드가 나와야지 발급을 받고 국가에서 인정한 부분이 장애인이야. 저 친구는 국가에서 그렇게 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단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가 기준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은 친구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친구와 받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도 되게 많습니다. 혹시 보신 친구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저랑 같이 했던 준우 기억나시죠? 준우 복지카드 못 받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걔 장애인인데 이런 거예요. 뭔가 수치에 그게 안 그쵸? 맞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님은 얘를 복지카드를 받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사실은 우리가 정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얘가 발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느린 학습자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줘야 되는데 빠른 학습자에다가도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항상 균형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재정리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제가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리면
교수님 근데 네. 그 느린 학습자의 그런 오늘의 기준이 네. 그런 경계성이 있는 애들만 포함이에요? 아니면 정말 정상인데 느린 애들까지 포함인 거예요? 정상. 숫자를 네, 정해서 쟤네들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맞아요. 질문 아주 예리한. 왜냐면 내가 지금 딱 준비한 자료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A 정의와 B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능 지수가 그쵸? 지능이 애매한 느린 학습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왜 되게 오래 생각하고 꼭 수업 끝날 때쯤 필 받아갖고 그림 그리는 애들 있죠. 사회성 공동. 그쵸.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장애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 항상 그다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애들. 사실 미술학원에 B 범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이건 특수한 케이스들이에요. 자, 그러면 느린 학습자의 반대는 영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라고 할 때 사실 저쪽은 치료의 영역이에요. 저거는 상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범주라고 보시지 마시고 거기는 내가 여기까지 커버 못해요. 거기는 부모님이 알고 센터를 가시면 제일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감수하거나 우리 학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실은 다른 기관을 양도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질문.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쟤는 뭔가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이걸 내가 말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 분명히 그래서 엄마가 알고 있을 건데 내 탓을 해. 내가 하기에 제가 부족한 것 같다. 내 탓을 해. 현명하시면. 그렇게 가야 돼.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동네가 작아가지고 이상하게. 근데 엄마도 알아.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하지만 내 아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범에서 어머니 내가 죄송한데 이게 그죠? 정중하게 익스큐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이 친구랑 수업을 하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사실 그 엄마가 소문을 못 내요. 그럼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는 걸 대부분들 엄마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이 케이스는. 자, 저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치료사랑 이런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 이걸 다 끌어내려고 했었어요. 제가 다 끌어안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말씀하셨던 내가 진단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돼가는 걸 보고 있는데 말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선택한 건 공부였던 거예요. 내가 끝까지 공부하고 내가 말해줄 거야. 이게 약간 오기처럼 도끼처럼 다 데리고 와. 내가 정확하게 판별해줄 거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왔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제가 조금 그래도 이 기관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제가 계속 고민해본 끝에는 이 부분들은 치료 영역으로 넘기세요. 그쪽으로 넘겨야지 엄마도 자각을 하고 사실 여기서 많이 어머님 차라리 조금 이 아이를 개인적으로 봐줄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곳에 가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혹시라도 근처에 괜찮으시면 인근 센터들하고 약간 협력 맺어주시면 좋아요. 전 한 3군데 정도 맺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가셔서 한번 받아보시고 뭔가 하셔서 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조금 더 온전하게 우리 그룹이다 보니까 불가능하더라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리고 진단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말해주는 건요 학교 선생님도 어렵고요 오로지 해줄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더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건 의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보자. 근데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빠른 친구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빠른 친구들은 되게 비슷한데요. 과제 이해도가 또 집착력도 되게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영재성 보이는 애들 우리 지난 케이스에 보였던 친구가 영재성 친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제 집착력 되게 뛰어나고 기술 교육도 능력돼요. 일반 진도보다 앞서가는 학생. 그래서 이 친구는 영재 범주에 드는데 감사한 건 영재 범주에 드는 애들은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엄마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느린 학생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엄마가 고백하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B정의를 볼게요.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 정보 수용과 시각화 단계에서 더 많은 탐색 시간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친구예요.
자, 이해가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하자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고 수업 시간 내내 하고 있다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필 받아서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야 그럼 진작하지 아까서부터 이래야 되는 친구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못해요. 전 못하는데요. 전 못하겠어요. 이런 애들 제일 많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의에 약간은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 더 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반대되는 이렇게 느린 학습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로우와 패스트 빠른 친구들 어때요? 습득이 뛰어나 되게 손도 빠르고요. 얘네들 보면 좀 빨라요. 다른 애들보다 인지도 빠르고 책도 빨리 보고요. 뭐 말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 선생님을 막 어떻게 보면은 설득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래서요 이렇게 갔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다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막 펴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들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들보다 빨리 끝나요. 그래서 자꾸 얘네들의 질문은 선생님 저 다 했는데 이제 뭐예요? 아주 미쳐버리겠어. 그럼 자꾸 우리는 이제 자 뭘 얘기해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더 볼까? 자 뭘 더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원에도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갈까라는 부분들이 오늘 가장 핵심인데 이제 지도 핵심에서 앞부분은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 보면 비슷합니다. 단계를 세분화해야 해요. 단계를 쪼개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목표를 어떻게 잡고 가냐면 오늘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네들을 여기까지의 목표를 잡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목표에 가는 빠른 애들은 빨리 끝나고 느린 애들은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정확한 답이 있진 않아요 사실. 각자 나름대로들의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죠. 왜냐면 그거를 진짜 개별화 학습이 아니고 그룹 수업인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느린 애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빠른 애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빠른 애들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자 영재 말고 빠른 애들 특징, 빠른 애들 작품 어때요? 꼼꼼하지 않아. 빙고. 사실 이 빠른 애들, 진도가 빠른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는 되게 똘똘할지 모르겠지만 작업 결과물은 약간 후다다닥해요. 대충 해요. 그리고 다 했대요. 그리고 약간 끝까지 못하는 거.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말고 다 생각했던 보다 여기 친구들이요 몰입도가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냥 되게 빨리 해갖고 그러니까 마치 미션 깨듯이 땡땡땡땡 해서 나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친구들 대부분들 이제 빠른 학습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전에 박사님한테도 그 상의 드렸던 키를 가지고 아이와 비교를 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아이와 자기 계속 비교하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키로 막 자기가 5살인데 6살 언니가 앞에서 서서 내가 키 크니까 내가 더 잘 그거 하고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주변 환경을 들었을 때 양육자의 태도가 빠른데 빠른 거에 대해서 막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빠른 애들한테 막 뭐 빠르니까 너무 잘한다. 다. 근데 사실 굉장히 빠른 것도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빨라서 우리 애가 키가 많이 커서 그림을 빨리 그리고 막 이게 뭔지 빨리 알아서 막 잘한다 하니까 아이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이런 말 하면 건방지고 약간 못된 말도 빨리 하고 막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빠른 학습자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한 빠른 친구들이 아마 모든 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빠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반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사회적 현상을 조율하는 것들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기관의 특성상 기관은 학원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모님들까지 설득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럼 적어도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나와 있는 시간만큼은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 목표로 잡고 가셔야 된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저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더라고요. 학부모. 그러니까 원인은 그건 건 맞아요. 학부모가 원인이고 아이가 원인이고 사회적 원인이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맞닥뜨린 내 이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부분들로 솔루션을 내야 될 것인가에 사실은 집중해서 그 시간을 밀도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컨설팅 하시는 게 더 맞더라고요.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부모 못 바꾸잖아요. 부모 어떻게 바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부모 못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럼 누가 올리신 거예요? 난 왜 다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했지? 나밖에 안 보여? 아니 왜냐면 위원장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란 말이에요, 둘 다. 맞아.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두 개가 다 올라가는데 어떤 걸로 체크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뭐지? 내가 이랬는데 나도 대충 본 거지. 누가 올렸는지를 안 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올린 이유는 뭐였어요? 저희 이번에 그 왜 그림 그린 거를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앱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막 보내드리고 했는데 다 신기해하시기도 하는데 뭔가 그걸 하면서 그림을 정말 똑같이 잘 그리는 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거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뭔가 AI는 계속 발달하는데 아직 뭐 부모님들의 인식은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뭐 미리 좀 준비를 한다면은 발달을 좀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그리는 방법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위원장님 내신 책도 좀 이렇게 막 보고 하다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기본 제가 키워드를 넣고 AI한테 돌리거든요. 그럼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넣었어요. 위에 보이시죠? 홈페이지는 AI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라고 올려드렸어요. 자, 두 페이지는 AI가 제가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해줄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넣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AI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사실상 가르쳐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디까지를 네가 AI를 썼는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그게 1번이에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간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심지어 보고서 보낼 때 제가 쓴 원본하고 AI가 정리해 준 거하고 저 교수님한테 같이 보내요. 왜냐면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데 AI가 나를 얼만큼 도와주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AI가 도와준 부분은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자기한테 자기한테 있어.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저작권 문제는요 법적으로 지금 계속 조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저작권법을 갈 것인가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AI가 시작하면서 지금 저도 그 AI 때문에 계속 학술지들을 검색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법으로는 계속 개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저작권을 프롬프트를 넣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이은미 소장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은미 소장님 무슨 그리는 손인가? 큰 성상 그리는 손인가 아무튼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이름의 미술학원에서 전시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포스터가 AI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뭘까? 누가 AI를 쓴 걸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요 PPT를 좀 보여주면서 왜냐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제가 한 번 더 우리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제가 이 다음 달에는 이 모임을 5%까지 저희가 격달로 5%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은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요 시점에서 잠깐 포인트를 해주고 싶은 건 출처를 밝혀라. 그러면 아이들도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했지만 요 부분들은 AI가 함께 해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이거를 똑같이 원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애들 분명히 미술학원에서 수업했어요. 막 수업했는데 엄마가 어머 이거 네가 한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아니 선생님이 해준대요. 하죠? 나는 뭐 해줬을 뿐인데 얘기해주고 그냥 가르쳐줬을 뿐인데 몇 번의 얘네들은- 터치를 하고 나서 그쵸. 시범 그러니까 자기 그림에 시범만 보여줘도 선생님 해주는데요. 애들 이러잖아요. 자, 이게 저작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얘네들한테는 AI였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선생님이 아이디어는 내주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 근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준 거야? 네가 낸 거지. 거기에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지도해 준 거야. 그럼 이건 누구 거야? 네 거야. 네가 배워봤으면 이런 식으로 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점점 엄마가 집에 가서 혼자 막 칭찬해. 뭐 했을 때 아니야 그거 선생님이 해줬어. 선생님이 붙었지 한 3번 해줬는데. 근데 애들이 그러면 엄청 바뀌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야. 라인이 갑자기 3번만에 끝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에다만 일단 미술학원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은 AI가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하고 이걸 했습니다를 계속 부모님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적인 부분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와 요즘 AI는 놀랍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본인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저도 이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얘가 내준 거에 보면서 내 거를 또 더해서 더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빠른 학습자의 특성, 직관적이고 빠른 판단 효과 뭐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창의성을 평가하지 못한대요.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주더라 읽어보시라고 올린 거고요. 읽어보이세요? 완성도의 속도 분석, 개별 특성 고려. 아주 요즘 AI가 열리라고 있어. 열리라고 있어. 아니 그 대학교 네. 그것도 검색했는데 완전히 그냥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진학학원이 힘들더라고요. 어디를 해야 될지 몇십만 원 받고 대학교 분석해서 해줬는데 엄마가 집에서 돌려줘 나오거든. 뭔가 그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이제 큰일 났어. AI들끼리 얘기한대요. 누구누구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끼리 하는 게 얘네들이 알 수 있으니까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자고 AI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지네들이. 무서워져. 그렇죠. 드론 공격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근데 제가 이 얘기 왜냐면 빠른 학습자 있죠. 지금 빠른 학습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빠른 학습자는 아까 얘기했어요. 빨리 지나가는 애들과 사실상 우리가 그냥 돈 내지 않고 쓰는 AI와 비슷해요. 정보가 겉돌아요. 들여다보면. 사실 보통 저희는 논문 쓰면서 AI 돌릴 때 걔 돌려놓고 나면 어이없거든요. 코웃음 쳐요. 귀엽다. 되게 근데 또 이런 부분은 뛰어나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빠른 학습자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가 없냐면 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밀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선생님들이 내주신 그 구글 설문지를 가지고 답에 이거에 대한 우리끼리 그래도 낸 결론들에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선생님들이 일단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다 나왔어요, 사실은 할 이야기가. 자,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 부족해요. 그쵸? 요 부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들. 자, 느린 학습의 새 도구나 기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선생님의 도움을 자주 구하고, 빠른 학습자는 다양한 재료를 빠르게 시도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거지? 그러셨구나. 이걸 꺼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뭘까요? 사실 나이가 연령대가 제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학부모랑 얘기해서 그만둔 친구가 이제 5살에서 6살 넘어가는 친구였는데, 사실 어릴 때 빠르다고 하는 게 결코 초등학교 올라가서까지 계속 빠르지는 않은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네네 부모들이 이제 막 빠르고 잘한다 하다가 부모 자체는 못 느끼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랑 자기가 느리다고 생각했던 아이와 자기의 차이가 간극이 좁아지는 걸 스스로 느껴서 불안도가 엄청 높아요. 이 빠른 아이들이 빠른 학습자 아이들이 두 개로 인식돼요. 지금요? 그냥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에 또 빠른 오케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빠르고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건 아는데 뭔가 자기랑 비슷하게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집에도 좀 눌러줘야 돼. 자꾸 잘하는 사람들. 지대로 밟아주고. 그러면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르쳐드린 겸손이라고 해서 겸손은 인정.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순화를 해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한테 눌러줘야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겸손을 가르치는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좌절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좌절 극복 경험이 어머니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취 경험만 너무 높고 좌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자기 조절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님들이 느꼈을 때는 아 그러네. 왜냐면 좌절 극복 경험이 회복 탄력성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이 많아져야 된다. 라는 것들로 빠른 학습자들에게는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과대자기애까지 씁니다. 과대자기애.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애들이 한 번에 무너져요.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요거 누가 적어주시고 시간 내 완성 부족. 완성 부족. 네네. 어떤 부분을 자, 현상의 예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느린 학습자랑 빠른 학습자를 그 아까 정의 B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기질이랑 자기 성향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정말 느리게 하는 아이들 아니면 빠르게 하는 아이들. 근데 그 학원에서 보면은 느린 친구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하나를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맞아요? 저게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완성을 제 시간에 못해요. 근데 빠른 친구들은 설명을 대충 듣고 스킵하죠. 빨리 하고 다 했대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신 것처럼 색칠이 안 돼 있거나 삐져나와 있거나 반 정도만 완성을 하고 그렇게 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반에 이런 애 있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뭘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 학원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자 대화를 해주신 이게 첫 번째 거죠. 그럼 느린 학습자는 수업 과정의 일부를 생략. 자, 그다음에 빠른 학습자는 수업 과정 중 세밀한 부분을 추가하여 진행. 그렇죠. 이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스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스킵을 하면 또 그 친구가 나는 왜 이걸 안 하고 맞아.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 약간 위축되는 면에서 그거를 티 안 나게 이렇게 조정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생략할 때는 총 5가지를 해야 되면 그 중에 아이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보통 빠른 애들은 다 시키고 느린 친구들은 차라리 너는 색칠을 꼼꼼하게 잘하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색칠을 다 해봐라 하고 나머지 조금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생략시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딱 마무리하라고 하면 좋아해서 저는 좀 그렇게 시켜요. 그런 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면 현장에서 해보다 보니 계속 조율하게 되잖아요. 뭐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간 또 이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었어. 그러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학생을 스킵해버려요. 이미 보자마자 판단. 그리고 걔는 느린 아이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이미 걔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고, 빠른 친구들은 이미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숙련자들은 후자가 문제고요. 초연 선생님들은 확신이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만 가면 되고,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립이 조금 되시면 가능하다. 자, 다른 분들도 조금 볼게요. 제가 이거를 선택했던 건 아무리 제가 백날 얘기를 해도요, 이론적인 이야기에도 선생님들이 내신 제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느린 학습자는 새로운 도구나 기법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려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자주 추구해요. 화면에 올라와. 자, 느린 학습자 새로운 도구나 기법, 이거 누가 올리셨어요? 없어요, 이거? 어제 새벽에 오면서 좀 네네네. 어떤 의미예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새벽에 3시인가 아, 네. 아, 그래도 자, 올려주신 거에 감사. 올려주신 거에 감사. 공감하실 거예요. 느린 친구들은 하나를 익히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기질적인 성향들이거든요. 하나를 오래 탐구하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들 이 친구들이 속도만 조금 붙으면 밀도가 되게 좋아지는 친구들을 성장을 해요. 자, 오랫동안 키워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한 학생을 받아서 오랫동안 키워보시면 느껴요. 밀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걔는 그냥 속도의 문제예요. 그럼 나중에 속도만 컨트롤해주면 얘네들은 되게 좋은 성장들로 가요. 오히려 빠른 친구들이 계속 다양한 재료를 하는데 얘네들을 거꾸로 역으로 밀도를 만들려면 훨씬 더 어려워요. 나중에 속도 붙이는 건 얘네들 연령이 올라가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빠른 학습자들을 멈춰서 다시 하기 되게 어려워서 사실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다시 훈련을 좀 시켜야 해요. 잘못된 습관을 다시 잡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끝난 친구들한테 자꾸 대안을 주려고 해요. 오히려. 근데 조금 만약에 선생님들 기술이 있어서 버티실 수 있다면 이 시간은 네가 여기까지 하는 시간들이고 다른 친구들하고 해야 하니 기다려야 된다는 걸 가르치셔요. 나갈 수 없어.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여기서 네가 뭘 하든 이 공간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꾸 새로운 제도.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아마 썼던 이유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아이들, 요새 막 휴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그 네.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썼던 것 같은데 네. 그 친구, 그러니까 한 친구, 저희 원의 친구가 계속 원해요. 계속. 뭐 느린 학습자를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도 자기는 끝났으니까 계속 더 해주세요, 뭐 더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럼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선생님, 내가 했던 방법 중에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이럴 때 좀 이런 부작용들이 좀 생겼던 게 있다?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내가 얘네들한테 어떤 걸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요? 뭐 둘 중에 하나도 되고. 알겠습니다. 잘하겠는 걸로.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이제 30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해가 설명을 더 해주다 보니 스스로나 아이들이 때때로 덜 신경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몰입도 하다 보니까. 자, 느린 학습자의 경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설명 반복해야 해주는 가르칩니다. 다른 빠른 학습자의 경우 이해가 빠르고 결과 대신에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에 맞게 좀 결과들을 할 수 있다. 이거 누구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요 위에 건? 용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그러면 우리 제가 쓴 이해로 여러 번 설명이 필요한, 그림의 형태가 안 나온다 특징, 그렇죠? 그리고 생각의 유무가 있어요. 느린 아이들은 뭘 할지 하고 싶은지 잘 모름. 이거 누구예요? 여기 안 계실까요? 네.
생각 이해 표현의 차이가 있다. 자, 학습자 간의 생활 교수법을 공유해 준 게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한다. 누구라고 그랬죠? 이게? 제가 자, 빠른 아이 미션이나 추가 과제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럼 조금 느끼셨죠? 자, 느린 학습자의 경우 다른 친구 속도에 맞추다 보면 다른 위축되는 것에서 생활을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의 진행을 빠른 디벨롭할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보았습니다. 오케이, 이게 선생님이란 거고 느린 학습자들의 생각을 유도하거나 도와주는 편이에요. 이거요? 여기 안 계시나 어쨌든? 그냥 인정하고 배려. 최고야. 야, 누구 따위도 말고 인정하고 배려. 그래, 너 그런 거야. 야, 맞아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운동에 진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드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떠한 방법이 맞다라고 다 근데 비슷하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A로도 해보고 B로도 해보고 C로도 해보고 하는 방법들이에요. 어떤 아이는 A가 맞을 거고 어떤 아이는 B가 맞을 거고 C는 맞지만 사실 이 안에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내자면 공통적인 거는요. 일단 1번 마음은 인정하고 배려가 1번이에요. 사실. 인정하고 배려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렇다고 배려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하게 둔다. 빨리 크게 둔다가 배려가 아니에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좀 빠른 아이구나. 너는 좀 그래서 몰입도가 떨어지는구나. 너는 좀 생각하는 게 오래 걸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인정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또 하는 부분들도 필요해. 이건 초등학생이에요. 자, 7세 정도부터는 여기 포함이 됩니다. 5, 6세는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돼요. 5, 6세는 이게 아직은 사회적인 부분들에 몰입되게 되면 요 사회적으로 5, 6세 때 몰입됐던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7세 이후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빠른 학습자나 아니면 위축된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5, 6세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오늘 유아가 되게 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때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해줬느냐가 내가 앞으로 끌고 갈 나머지 후를 결정할 거예요. 내가 1, 2년만 데리고 교육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우리 학원에 온 애들 오래 가르칠 거야. 그러면 장기전으로 보고 얘네들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자, 제일 이 안에서 역시 오래 함께 하신 우리 위원장님. 저의 결론은 위원장님과 똑같습니다.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한다요. 그런데 그 목표 설정이 뭐냐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목표 설정이 우리가 학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력의 결과를 목표로 삼거든요. 거기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는 거죠. 3살이, 그거는 연령이랑도 비슷한 거예요. 3살 정도, 그러니까 5살 정도 친구들에게는 이 정도 한다. 6살에게는 이 정도 한다 하는 거랑 똑같처럼 그 안을 나누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분화시키는 단계예요. 자, 그리기를 어디까지? 그래서 아마 많이 써보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기, 밑그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타임 혹시 사용해 보실 분? 무슨 타입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작품을 완성할 때 네가 오늘 어디까지는 몇 분에 걸려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들도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부작용. 절대.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솔루션들은 대부분들 초등생들이에요. 7세 초등생들. 걔네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렇다면 A와 B, 그러면 생각 오래 걸린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생각 오래 걸린 애들한테 시간을 막 10분 정도 걔네들 생각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간 분할을 좀 하는. 공간 분할? 여기 정도만 해보자. 우리가 생각을 오래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이게 파트를 나눠서 여기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시간 내에 해보자. 다는 아니고 여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줄여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줘. 오케이. 이게 뭐예요? 비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얘가 큰 공간을 다 메꿔야 되는 게 어려우니까 주제 하나만 일단은 여기다. 그럼 너는 그거 하나만 정해봐. 근데 사실 이렇더라도 다 느린 애들은요,
뭘 해도 안 돼. 그게 결론이야. 뭘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냐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좀 느린 친구들은 기다려주는 안타깝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언어 능력을 키우셔서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서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엄마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원장님으로 만들까가 제 목표지 이미 하시는 것들은 저보다 더 잘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걸로 이해시키고 얘한테 올바른 교육 과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자, 목표 설정이라서 목표 설정이 결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얘네가 빠르거나 늦거나에 대한 부분들로 간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개인 능력에 대한 목표 설정을 짜되 수업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가드라인을 잡고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그 구격을 해나가면 애들이 그 부분들을 어느 순간인가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제가 오랜만에 신입으로 5세를 받았는데 네. 오세를 안 하다가 오세를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요즘 5, 6세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5, 6세가 마이너스 한 살. 네. 이제 그 4살 그냥 중에서 5살 아닌데 음, 4살인데. 어제 내자.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가 다문화 가정인데 그 친구는 되게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엄마가 뭘 진득함치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짧아. 뭐 하나고 이게 막 힘들다고 막 표현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아 얘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래 너 여기서 그만해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왔는데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5세니까 당연히 떨어지는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편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빨라. 얘네들은 얘 이렇게 3명 1명이면은 이 친구가 현저히 느린 거예요. 이 3명 말하기 좋고 너무 재밌어. 얘네 쳐다보면 행복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얘는 얘가 잘하는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얘만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조금 애매한 그 마음에는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뭘로 가 있으신 걸까요? 그래도 5세라서 아니 저요? 같이 이제 그쵸. 잘 어우러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우리가 교정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 6세는 자기 몰입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5, 6세 때 수준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7, 8세 때 이런 상황이 근데 그런 수준을 떠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도가 하나하고 여기 옆에서는 저 이것도 하고요, 뭐 또 하고요, 저는 여기 이것도 할 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동적인 몰입도, 그렇죠? 하고 있는데 행동에 얘는 대한 하나 해놓고 뭐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 계속. 애가 상상이 안 됩니다. 애가 앓는 거예요. 근데 얘도 어쨌든 재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실은 왜 이럴까요? 이 5살 친구는? 경험이 부족하신 거죠. 빙고. 정확하게 봤어요. 이거는 경험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 공간에 계속 많이 와서 경험을 해서 이 순간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애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걔를 만나가지고 걔가 이제 2학년이 됐는데 내가 의연이야 이렇게 안아줬어요. 5살에 와서 줄넘기를 도대체 1년이고 2년이고 저쪽 구석에 누워갖고 맨날 쳐다만 보고 있고 엄마한테 저의 돈을 받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 아이가 5세를 누워서 지켜만 보고 뭐 와라 하고 선생님이 꼬시고 아무래도 안 오더니 6세가 딱 되고 6세 반이 딱 됐는데 그때서부터 줄넘기를 하기 시작을 해갖고는 지금 7세 줄넘기 왕중왕전을 해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5, 6세의 경험은 보는 거예요. 보고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등은 계속 이렇게 가면 되고요. 유아는 아예 별개로 띄워가지고 따로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유아는 지금 홍윤 선생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화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영화 유아 전용으로 한번 가보자고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아예. 근데 거기는 진짜 영역이 달라요. 완전 영역이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좀 조심스럽게 건드리셔야 돼요. 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그냥 얘는 정확하게 보셨어요. 경험이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이 조바심을 안 내면 돼요. 얘는 지금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마 뭔가를 눈을 익히고 있을 거고 배우고 있을 거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얘네들을 차츰차츰 쫓아오게 될 거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가 그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권도도 갔었대. 근데 하루 갔다가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는 우리는 시간을 다 채워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애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애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빵 완전 선빵 어머니 경험이 필요하다. 그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어머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미리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미리 알고 맞으면 파도 풀이지만 모르고 맞으면 혼낸다. 재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얘 집중 못해야 자꾸. 자꾸 쪽살. 이렇게 이런다고 애들이. 저도 지금 한 2주 전에 조영재 선생님처럼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4살이에요. 근데 그냥 해를 넘겨서 5살이 된 친구가 왔는데 정말 똑같아요. 막 한 10분 한 다음에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다리에다 가두고 다리 사이에 가두고 막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25분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근데 정말 부모님이 되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해서 25분 버티는 거 정말 잘한 거다. 지금 계속 조금씩 늘려가야지 절대. 근데 수업이 60분 수업이었어. 저 진짜 그날 기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저 그날 춤도 추고 저도요. 노래도 하고 30분 다 같이 막 걔 하나 하고 뒤통수에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 차라리 분위기가 막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다 앉아 있어. 그러면 재밌어. 그치, 그러니까 걔도 앉아 있는데 한 3-4명 정도 요 정도 인원일 때 또 한두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막 맞아요. 흐트러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빨 진짜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5, 6세는 발달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훈련이나 내가 하는 어떤 교육의 방법들이 초등이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매양리에 여러분 제가 끝나고 지금 매양리에 진짜 너무 괜찮아. 건물도 너무 예쁘고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거기 매양리라는 곳에 매양리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는데 딱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아기가 막 돌아다녀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집 있잖아 빨리 와서 들어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창밖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창밖에 와서 보는 거예요. 5, 6세는 지금 세상을 탐색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탐색하는 시간들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몰아가기를 해요. 막 흥미 끌기를 하고 막 하고.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걔네들한테 이 자율성 안에서 이 아이의 행동을 쫓아가도 이건 이제 보육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행동을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놀이를 발견하면 애들이 몰입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애들이 미술 교육하는 거하고 유아 친구들 예술 교육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력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보면 금방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가 봐주시면 좋겠다. 그날 그 옆방에 고학년이 있었는데 야 원장쌤 진짜 웃겨 막 이러면서 고생한다. 우리 원장님은 되게 웃겨, 막 클래스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5세를 하는 거 뒤통수에 6살, 7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 집중력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잘하던 애들이 전부 제 테이블로 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래갖고 얘하고 뭘 하면 자기도 하겠대. 막 하면서 막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하던 걸 멈추고 막 우글우글 모여갖고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이게 분리가 안 되는 환경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말해줘요. 여기 오면 5살, 저기 가면 6살. 클리어하셔. 그러면 또 나이 낮추는 거 싫어해. 그래서 가. 감사합니다 진짜. 네. 다음 주에 써봐야지.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사용하신 걸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현실은 이렇거든요. 왜 어떻게 저도 이런 말씀 왜 어떻게 여기서 수업 좀 해볼게요? 막 이래요. 엄마한테 여기 좀 보내주라고 그래? 그러면 애들이 아니요 또 이러고 가요. 그런데 재밌어 보이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지루해서 그러면서도 지들하는 것도 되게 뿌듯해하잖아. 그럼. 나는 이런 거 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우리 교사의 어떤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근데 내가 던진 어떤 한마디들이 그 결과를 파동을 가지고 온다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 아이고 내가 30분에 끝내려는데 자 마무리를 제가 어떻게 질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린 학습자를 위한 거는 근데 이 정확한 거는 느린 학습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이 느린 친구들입니다. 생각이 느리고 오래 머무는 친구들. 결국 이 친구들은 그 아이를 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 밑에 말들은요. 부모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 아이는 속도를 천천히 가면서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머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적으로는 시간이라는 컨택을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고 쪼개가셔야 돼요. 얘는 특히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의 대부분들은 말도 늦게 띄고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제가 걸음마 얘기 진짜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어머님 얘 걸음마 되게 조심스럽게 뛰었나요? 후다다닥 뛰었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혹시 조심스럽게 뛰지 않았나요? 그 엄마들이 맞아요. 막 이래.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천천히 다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비치는 애들이 대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오래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한 말이 다른 말이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경험이 부족한 거죠. 해본 경험. 그래서 3, 4개월 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왜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우리 수업을 하면 애들이 호흡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호흡이 맞으면 선생님 뭐 할 줄 알아? 이런 애들이 착착착 오는 애들하고는 호흡이 맞춰져.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솔직히 3년 정도는 나랑 하면 이 원에서 애들이 그리고 그 정도 호흡이 맞춰진 다음부터 애들이 예술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술을 꺼내기 위한 선생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가지고는 안 된다. 6년 정도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그 다음부터는 꽃이 펴요. 막 본인들이 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린 학습자에게는 단계적 성취, 끊어가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행동이 단계적 성취를 해주고 있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빠른 친구들은요 인지적 심화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밀도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부모님들한테 쇼폼 설명해주면 제일 이겨요. 근데 또 엄마들한테 쇼폼 많이 보죠? 이러면 아니요 안 보는데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머니 요즘 왜 쇼폼이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짧게 하다 보니까 빠른 성취들을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깊이 보거나 밀도 있게 보는 부분들에서 좀 부족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붙잡고 가려다 보니까 아이가 좀 지루하거나 심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겪어야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똘똘함이 훨씬 더 깊이가 생기고 어떤 내공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어 생각하면서 사고의 밀도를 높입니다라는 이야기들로 그래서 이런 멈춰야 돼요. 빠른 애들은요. 자 어디까지 하고 좀 기다려줘. 우리 선생님이 왜냐면 우리가 10분을 만약에 드로잉 시간을 주잖아요. 생각 시간을 줬어요. 얘는 5분이면 끝나요. 그럼 그 5분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다려줘. 아이씨.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씨 이러면 그냥 차라리 10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안을 버티는 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심심의 책. 심심한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이거는 지루하고 버티는 양육자가 바쁜 집 친구들이 책 되게 잘 읽고 밀도 되게 높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봐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방치해.
그러니까 할 일 없이 혼자 놀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자제를 해주면 걔네들이 할 일 없으니까 엄마가 책은 보래지 책 한두 권 보다가 책 보는 애들이 저희가 일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 할 일이 없어서 얘네들이.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시면서 결론 마무리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사고의 질이에요. 결국 사고의 질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왜 빠른 학습자, 느린 학습자로 가냐면 속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요. 사고의 질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얘네들은 사고의 그냥 질의 차이예요. 그럼 사실 질은 느린 학습자가 훨씬 좋거든요. 얘는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로서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하시면 질적인 부분들에서는 이해가 부모님들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책 많이 읽는다고 애가 습득할 것 같죠? 아니에요. 후다다닥 읽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새롭게 슬로우 독서 다시 유행하죠? 그 다음에 본인 어떻게 해요? 발성으로 입으로 읽기 이거 다시 시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양으로 승부했잖아요. 속도 많이 읽으라고 다독. 그래서 그 부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제가 낸 결론이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이 두 가지 단어만 줘도 슬로우와 플로우. 자, 우리는 슬로우와 플로우를 따라가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슬로우, 천천히, 그다음에 플로우, 밀도 있게 가시면 그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빠른 학습자,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